네, 안녕하세요. 제대로 딱 걸린 아파트 지분 경매, 그 탈출 방법은 없는가? 라는 제목으로 오늘 물건을 하나 살펴보려고 합니다. 매각일이 지금 5월 7일 날, 5월 7일로 지금 매각일이 잡혀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 아직까지 한 일주일 정도 남았네요. 일주일 정도 남았으니까, 나름대로 준비는 할 수 있겠지만은, 이번 길에 낙찰이 된다거나 이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사연들을 살펴보면은요. 그래서 오늘 이 물건은 경기도 오산에 있는 물건을 한번 가져와서 여러분들하고 한번 잠깐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오산시 부산동이라고 하는 곳에 오산 우남 3단지 주공아파트의 물건이 지금 경매로 나와 있는데 전체가 지분으로 나와 있네요. 지분으로 평가된 금액이 5,200만원 정도 하는데 5월 7일 날 경매가 진행되고 신건으로 진행이 되는 것이고 박성엽이라고 하는 분이 지금 2000년도에 전입하고 있는 것이고요. 박성엽이라고 하는 분은 조금 이따 등기부를 한번 보시면은요, 여기 전입세대 조모모 씨도 전입세대가 이렇게 있네요. 그러면은 여기 채무자 소유자하고 박성엽 씨하고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면 되는 것인데, 이 아파트 물건을 분석을 하려고 하는 것은 그렇게 큰 난이도가 있는 것은 아니라서 가격을 시세 조사해보고 인터넷으로 손품 한번 찾아보고 가격 비교해 가지고 판단을 하면 되는 것이지만은, 제가 여간해서 아파트에 대한 이야기는 잘 안 하는데 아파트 세상은 어떨까 싶어 가지고 물건을 쳐다보다 보니까는 아주 흥미로운 물건이 보여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같이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일 먼저 이 부분은 등기부를 먼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등기부를 한번 보시면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나와라. 네, 나왔습니다. 자, 등기부를 한번 살펴보시면은 이 아파트는 20층짜리 아파트인데 전유 부분 대지권 정상적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아파트의 이력이 나오네요. 98년도 소유자 조계현 씨, 그리고 2003년도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박땡땡 씨와 조땡땡 씨에게 이제 이 아파트가 상속이 됐네요. 상속될 만한 그런 사연이 있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머니로 예상되는 박땡땡 분의 7분의 3 지분과 조땡땡 분과 또 두 번째 조땡땡 분은 이제 자제분으로 예상이 되는 것이고, 그분들은 각자 7분의 2 정도 있는데,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생겼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박성엽 씨 지분이 또 이렇게 가압류가 되었고, 가압류 해제되고, 가압류 금액은 140만원 정도 되고, 입주자 대표회에서 무슨 사연이 있는 모양입니다. 관리비나 그런 기본적인 내용으로 해가지고 다른 내용이 있겠지만은 등기부만으로는 알 수 있는 게 한계가 있고요. 자, 이번 조성민 지분 전부 이전이 됐네요. 이미 경매로 해가지고요. 2017년도에 공유자 7분의 2가 이전이 됐는데 어떤 사연으로 이전이 됐습니까? 이미 경매로 매각이 됐는데 7분의 2가 주식회사 리얼에셋 파트너스라고 하는 법인이 이 물건을 가져갔네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됐는지 사연을 한번 볼까요? 리얼에셋 파트너스는 낙찰을 받고 2달 정도 이후에 가등기권자 지분을 낙찰받고 가등기권을 등기를 하네요. 지분 전부 이전 청구권 가등기를 했습니다. 7분의 2 주땡땡씨라는 분에게 매매 예약에한 가등기를 했는데, 제가 이런 경우에 해당되는 참 등기부를 자주 보기도 하는데, 전형적인 지분 경매로 해가지고
지분 경매를 통해서 전형적인 투자 수익을 실현하려는 뭐 전형적인 방법의 한 가지죠. 자, 이렇게 가등기를 해놓은 상태에서 낙찰받은 리얼에셋 파트너스가 자기 지분을 매매 예약에 한 청구권 가등기를 해놓은 상태에서 나머지 지분권자 이번에 박성엽 지분과 조성국 지분에 대해서 가처분을 신청을 했네요. 신청을 해서 결정이 됐네요. 매매 예약 가등기 해놓고 바로 가처분을 신청했네요. 가처분에 대한 피보전 권리는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에 대한 청구권 보전을 위해서 가처분을 했네요.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지분권자가 공유물 분할 청구를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뭐 대상의 상대방 지분을 가진 사람이 지분을 처분을 해버리면은 소송에서 좀 불필요한 절차적인 문제가 좀 생기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처분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미리 가처분을 해놓는 조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가처분 결정으로 인해 가지고 매매 정여 이런 거 못 해놓게 해놓은 상태 딱 올가매 놓네요. 올가매 놓은 상태에서 자 한번 볼까요? 2번 조성국 지분이 여기 있죠. 가처분되어 있는 조성국 지분에 대해서 임의경매 개시 결정이 됐습니다. 채권자는 김명호라는 분이 임의경매 신청을 했고, 또 조성국 지분에 대해서 예스캐피탈 대부가 청구 금액으로 400만원 정도를 또 가압류를 했네요. 2018년 10월 달에 채권자 김명호 씨가 이렇게 신청을 했으면은 여기에 건저당으로 되어 있는 건저당 건자가 김명호 씨가 여기 있죠. 여기에 이유를 여기에 근거해서 여기에 보시죠. 여기 경매 지금 살펴보는 2018 타경 21165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그러면 돌아와서 이 물건을 보고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자, 조성국 지분과 어머니 지분은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을 대비해 가지고 가처분이 결정되어 있습니다. 처분을 못하게끔. 자, 그러면은 이 아파트가 지분이 지금 5,200에 나왔는데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을 하기 이전에 하려고 준비를 했더니 건저당 건자가 임의경매를 신청을 했습니다. 자, 임의경매를 신청하기 이전에 또 파트너스라고 하는 회사는 무슨 어떤 일을 등기부에다가 해놨던가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분을 다른 사람한테 매매 예약에 한 가등기 결정을 해놓고 등기를 해놨네요. 자, 지금 상태에서 채권자 김명호 씨가 경매를 넘긴 이 지분을 누군가가 뭐 유찰이 되고 난 뒤에 저렴한 내용으로 저렴한 가격으로 누군가가 입찰이 들어간다면은 나머지 지분을 가지고 있는 파트너스라든지 또 김명호 씨의 어머니가 공유자 우선 매수 신청이 들어올까요? 제 생각은 아마도 리얼에셋 파트너스에서는 공유자 우선 매수 청구가 들어올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아마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관리비도 지금 수백만원 미만까지 해놓은 거 보니까는 많은 거의 좀 포기를 한 부분이 좀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심정적인 느낌은 들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것이 누군가의 낙찰이 된다고 한다면은 파트너스라고 하는 회사는 공유자 우선 매수 신청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겠죠. 물론 수월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할 수도 있겠지만은 안 한다고 해가지고 결코 이 물건으로 통해 가지고 파트너스가 이럴 경우는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물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키는 파트너스가 조치해 놓은 매매 예약에 한 청구권,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거든요. 누군가가 이 물건을 낙찰을 받고 이 지분 물건을 낙찰을 받고
조선국의 어머니와 새롭게 낙찰받은 낙찰자와 파트너스 이 세 사람이 예,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을 통해 가지고 가액 분할을 하라라는 예, 경매를 통해서 가액 분할을 하라라는 판사의 판결이 내려진다면은 파트너스가 조치해 둔 이 공유자 조치해 놓은 이 저기 뭐라 그러죠? 조치해 놓은 가처분이 아니고 매매 이야기한 가등기요. 가등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기를 꺼려할 겁니다. 예. 꺼려하다 보면은 가격이 자꾸 떨어지겠죠. 그러면은 가격이 떨어질 대로 떨어진 상태에서 파트너스가 예, 입찰을 들어가서 전체 물건을 온전한 상태로 이 물건을 아마 예, 소유하게 되고 그 시세 차익을 챙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자, 그렇다면은 전체의 흐름에 대한 스토리가 손에 보이듯이 손바닥 보이듯이 빤히 보이는데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라고 고민을 해보면은 꼭 없다고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지금 나머지 지분권자 즉 채무자의 어머니 입장에서는 어떤 전투력을 상실한 것 같습니다. 예, 전투력을 상실한 것 같아서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을 이유로 해가지고 소장이 들어오면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서 방어할 수 있는 논리를 찾으면은 분명히 찾을 수 있는데 예, 상대방은 매매 이야기한 가등기를 한 상태이지 않습니까? 예, 분명히 대응할 수 있는 논리를 찾아낼 수 있는데 그게 아마 쉽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분위기상, 물건이 주는 분위기상. 그러다 보면은 결국 마지막 승자는 파트너스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꼭 뛰는 사람 위에 나는 사람이 있고 요즘은 나는 사람 위에 또 드론도 있다고 그러는데 물건이 지나치게 많이 떨어지면은요. 또 한번 새로운 전략을 가지고 또 입찰을 들어가게 되는 그런 상황이 또 충분히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세상이 바로 경매 세상이네요. 진정한 고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경매는 진실되고 따뜻한 경매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물건을 가지고 같이 잠깐 이야기를 해봤습니다.